사하라 사막은 전 세계 영토의 8%를 차지할 정도로 넓습니다. 미국이나 중국보다 더 큰 규모예요. 놀랍게도 사하라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이 아닙니다. 남극과 북극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사막이죠. 이곳은 기온이 섭씨 57도에 달할 정도로 가장 더운 곳이에요. 이곳에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모래 언덕이 450m까지 우뚝 솟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래 언덕이 전 세계를 덮을 때까지 계속 퍼져나갈 위험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놀랍게도 사하라 사막의 영향력은 국경을 훨씬 넘어선 곳에까지 미칩니다. 사하라 사막의 먼지는 특히 겨울철에 강한 바람을 타고 영국과 유럽 대륙 전역으로 날아가요. 비가 오면 지면에 가라앉는 이 먼지는 영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광경이고 종종 자동차에 붉은 찌꺼기를 남기기도 해요. 사하라 사막과 영국, 유럽 사이의 이러한 연결은 환경 현상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럽을 사막으로 만들어 토양을 죽게 하고 유럽인들은 식량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토양은 깨끗한 물과 공기만큼이나 중요한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토양이 없으면 황량하고 척박한 풍경만 남게 돼요. 사하라 사막은 이미 지중해를 가로지르고 있고 이는 우려스러운 일이며 지형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스페인의 5분의 1이 사막으로 변했어요. 다음 희생자는 이탈리아로 역시 사막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유럽 국가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전문가에 따르면 거의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땅은 대부분 바위가 될 거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몰도바 토양의 60%가 사라졌고 이 문제는 흑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요. 사하라 사막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국과 몽골까지 도달했어요. 이 모든 것이 연간 40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합니다. 위협이 너무 심각해 유엔에서도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모았죠. 이탈리아는 사하라 사막의 확장을 막기 위해 아프리카에 원조를 보내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안에 이 과정이 멈추지 않는다면 수백만 명이 고향을 떠나야 할 거예요. 사하라 사막은 10년에 약 48km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유럽을 덮는데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있어요. 1920년 이후 사하라 사막은 약 10%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72개국 이상이 사막화를 막기 위해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세계 식량 계획은 한때 사하라 사막에 존재했던 푸른 땅을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하라를 고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비웃으며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면 불가능은 가능해집니다. 과거 약 5,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푸른 나무와 풀이 무성한 아름다운 숲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프리카의 기후는 2만 1,000년 동안 환상적인 녹지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이는 지구의 자전과 이 건조한 대륙에 물을 가져다주는 몬순과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의 도움과 몇 가지 영리한 방법을 활용하면 사하라 사막의 녹지를 되살리고 사하라 사막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네갈강은 사하라 사막 세네갈시 모리타니의 국경 역할을 해요. 우주에서 이 지역을 바라보면 강변에 초목이 거의 없어 사막이 세네갈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숲은 모래가 날아가는 것을 막고 사막이 확장되는 것을 막는 장벽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멋진 녹색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방법은 실제로 매우 인상적입니다. 현재 복원된 지역에는 40년 이상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다른 곳을 찾아 집을 지었어요. 사람들은 땅이 복원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헌신적이었고 흙을 다루고 식량을 재배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현재 3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이 복원되어 울창한 녹지로 변모했습니다. 사헬 지역은 사막화가 시작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녹색벽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이 벽을 만드는 건 몇 가지 간단한 단계만 거치면 되는 만큼 로켓 과학 같은 건 아니에요. 그곳의 땅은 태양에 의해 구워져 콘크리트 블록처럼 단단합니다. 콘크리트 위에 물을 부어본 적이 있다면 물이 그냥 흘러내린다는 걸 아실 거예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죠. 그래서 물을 가두고 식물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물을 머금는 반달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반달의 작동 원리를 알게 되면 왜 더 일찍 생각하지 못했을까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이 기술은 고대의 기술이고 한때 사헬에서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어요.
비가 내리면 등고선 아래 지면보다 약간 낮은 곳에 위치한 반달 모양으로 물이 모이게 됩니다. 지형도를 보면 이 선을 볼 수 있죠. 등고선은 지면의 높이를 나타내며 반달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모양 끝에는 물이 넘치지 않도록 일종의 뚝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물이 풍부해서 잘 자라는 식물이 있어요. 또한 수수와 기장처럼 가혹한 환경에 익숙한 토종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식물들은 수천 년 동안 그곳에서 생존해왔고 많은 양의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땅을 더 빨리 복구할 수 있고 사람들은 더 빨리 식량을 얻을 수 있어요. 반달에 들어갈 물은 손실되지 않습니다. 땅을 관통해 지하수를 채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하수가 고갈되지 않고 미래 세대도 사용할 수 있는 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훌륭한 식재 기술은 반달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또한 줄을 만들어 토마토와 같은 다양한 채소를 심습니다. 다음으로 레몬이나 오렌지와 같은 나무만을 위한 장소도 있어요. 길고 더운 하루를 보낸 후 간 만든 시원한 레모네이드보다 더 좋은 건 없죠. 나무는 또한 토양을 보호할 거고 운이 좋으면 사하라 사막에 새로운 숲이 생길 거예요. 목표는 숲의 역동성을 모방하는 겁니다. 작은 식물로 시작해서 점차 작은 식물보다 더 유용한 큰 식물로 확장하는 거죠. 망구루 이상의 나무를 심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기가 끝나면 사하라 사막을 떠나 도시로 가거나 아예 아프리카를 떠나고 있어요. 이맘때가 되면 마을은 유령마을처럼 동물들만 보일 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라져버립니다. 누가 그들을 탓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모래사막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다행히도 이 모든 새로운 오래된 기술이 개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리지만 확실하게 고향으로 돌아와 농업에 종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혹독한 겨울이 없기 때문에 1년 12달 식물이 자라고 사람들은 항상 식량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모두 마을에 머물고 여행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사회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아프리카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세계가 거대한 사막으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